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주엽은 악의적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지금 말이죠. 유튜브에 한 1,80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 저희가 지난주서부터 막 이벤트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오늘 한 몇 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한 2,300여 분 한번 가볼까요? 자, 만약에 2,300여 분 정도 딱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저희 권일용 교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신답니다. 본인이 직접 쓰신 책인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그 책, 친필 이 책 2권을 쏘신다고요? 네,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답례로 이렇게 2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나중에 책값 저보고 내라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만약에 2,300여 분이 넘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부터 우리 권 교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때 빨리 맞춰주신 분께 2분 골라서 책을 보내드리죠. 자, 일단 오늘 사건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현산군대 악의적 모함.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대 최고의 농구 스타 H씨의 학폭 진실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절 본인이 2년 후배였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후배를 단체 집합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딱딱한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 이제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이런 체벌 같은 것도 시키고 인격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H씨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작성자가 말한 그 사람이 이제 현주엽이라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번 의혹을 폭로한 폭로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전제를 드리고요. 자, 홍 기자는 정말 이 현주엽 씨가 서장훈, 현주엽 진짜 이 90년대 초반 진짜 이 대학 농구 막 인기 엄청 많이 그때 잘 모르죠. 그때 농구 제장치 기억은 납니다. 그 연세대와 고려대가 붙는 거 시합을 중계를 해줬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신생아였는데? 신생아는 아니고 좀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 약간 그래요? 그 나이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90년대를 풍미했던 스타다. 그래서 서장훈과 현주엽의 대결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대결구도를 구사했고. 또 신인 시절에는 트리플 더블이라고 하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전부 기록하는 신인 최초의 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은퇴 이후에도 감독과 해설위원도 겸했고 최근에는 여러 예능을 겸하면서 방송인으로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나서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요. 폭로자는 이 30년도 넘은 중학교 시절 그리고 27년 전 대학 재학 시절까지 언급하면서 현재에 소환했다. 잊지도 않은 그리고 진실과 너무나 다른 사실을 여러 명의 기억들을 엮고 묻는 방식으로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단체 기합은 본인 역시 자주 받았고 이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이제 기강이 좀 엄격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사실 현주엽 씨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연고전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진짜 슈퍼스타인데요.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농구나 야구나 이런 어떤 스포츠가 지금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규율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강은 잡아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주엽 씨가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나도 그전에도 있었고 나도 거기까지는 했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폭로한 사람처럼 개별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폭행을 가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권 교수님 이게 진짜 참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당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또 운동하는 그런 운동부에서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들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거는 논외다.
또 이러기가 또 막 뭐 물 가르듯이 두부 가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합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사실 이 말을 제가 안 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정신적인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식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합들이 이어져 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개그우먼 홍현희 씨 같은 경우가 주말을 거치면서 이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를 직접 만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기했던 사람이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저는 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정말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지금 이 학폭 의혹이 다 그런 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개 중에 보면 진짜 홍현희 씨 경우처럼 너무 황당한 아니 세상에 자기가 그런 시달림을 받고 그런 폭력을 당한 게 좀 과연 기억의 오류의 대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사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이 학폭 논란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연예계, 체육계에서 지금 학폭 미투가 사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들은 이걸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 연예인들이나 이 체육인들이나 거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미지 한번 손상해 가면 이건 정말 재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을 실제로 가했다면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생각도 없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그냥 던져놓는 사람들 지금 소위 말하는 이 학폭 논란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정말 억울한 경우는 저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과거 진짜 실제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100% 저희가 온전한 진실을 알게 된다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대중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에 따라서 또 입는 타격, 양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피해당한 분도 그렇고 실제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를 했다고 또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대중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실 때까지 평가는 유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